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을 주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임진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을 이해함에 있어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혼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임대주택법도 결코 쉬운 법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제가 어제 날짜에 즉 2020년 1월 21일자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내용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남시 판교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에 거주하신 임차인분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승인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에서 인용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께서 행정소송, 즉 분양전환,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보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인용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은 민사소송 혹은 또 헌법소송에도 가처분 절차가 있기는 한데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용어 사용의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에 대한 처분, 승인 처분이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분양계약을 임차인들이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6개월이 기산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집행정지가 인용됨으로써 6개월이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관련 기사를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 뉴스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입주민 2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분양전환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고 기재하고 있고요. 앞서 같은 단지 입주민 10명과 또 인근 단지인 부영아파트 입주민 28명도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된 바가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의 소송 대표께서는 13년 전, 그러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성남시에서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하여 승인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 가격과 임대 가격에 대해 승인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대방 노블랜드 입주민들은 성남시가 과거 입주자 모집 공고 공문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승인한 문서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한다며 거래 사례 감정평가로 무주택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께서는 승인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공문이 있다는 것인데 그 공문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관련 임차인들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이 문서는요, 성남시가 작성한 것인데, 2006년 3월 22일경에 작성한 것이고, 수신자가 이제 광영, 덕원, 대방건설, 진원, ENC, 모아건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판교 소재의 민간업체가 건설 공급했던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지요. 주자 모집 공고, 임대,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필요가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보완 요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완 내용을 보시면 암석 파쇄 공사비가 과다하다. 이 건축비와 관련하여 좀 보완할 사항들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추정하건대 이 분양가 결정 이 단어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이런 분양가라는 표현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분양 가격대로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도 분양 전환을 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매매 일방 예약이다. 기타 등등의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성남시가 2008년 7월경에 작성한 문서인데요. 수시는 경기도지사 주택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협조 요청한 공동주택 분양 현황을 부침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런 서류가 있는데요. 그 부침 서류에 이렇게 공동주택 분양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판교 소재의 민간업체 4군데, 광영토건, 아파트 브랜드명은 부영입니다만 광영토건, 대방건설, 진원 ENC, 모아건설 이렇게 해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아파트 단지도 특정하여 첨부하고 있지요. 아마도 임차인들께서는 이와 같은 관련 서류에 기초하여 당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어쩌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설사 이러한 표현, 즉 판교에 있는 4군데 민간업체가 공급했던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듯한 문서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적으로는 수신자가 경기도지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청들 사이에서 주고 간 문서이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지는 입주 예정자 내지는 국민들을 상대로 당해 택지의 건설 공급되는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성남시가 공개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가 공표한 자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성남시가 국민이랄지 입주예정자, 임차인들에게 당해 10년 공공, 민간이 공급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4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공표를 했다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 등등의 법리로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문서는 성남시가 국민을 상대로 수신자를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과연 당해 분양전환 승인처분 취소소송, 전환소송에서 이 문서를 즉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에 주고 간 문서를 근거로 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인들께서 법률 용어의 이해를 함에 있어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남시장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민간의 경우에 국한됩니다. LH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인을 민간업체는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제출하는 서류에 분양가격은 얼마, 임대가격은 얼마, 이렇게 기재하여 제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분양가격이라는 단어에 임차인들께서는 포인트를 두시고, 10년 후에 분양전환 가격도 이와 같이 분양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분양전환을 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일부 임차인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관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재사항에 관하여 2006년도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당시죠. 그 당시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을 보면 주택가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006년 당시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 제5호에는 분양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 2006년 당시 민간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했던 서류에 이렇게 주택가격이라는 표현 대신 분양가격이라는 표현을 대체하여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제21조 제3항 11호에도 분양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일반 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어찌 보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관련 법령을 직접 보겠습니다. 판교 소재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인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 1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여기서는 주택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그리고 이 3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이것을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교 소재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가격은 이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2006년 당시 시행되었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을 보시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자는 다음 각호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내용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사람은 민간사업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4항을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제5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양가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납부 시급 및 납부 방법.
이 분양가격이라는 표현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쓰고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 모집 절차와 관련된 기본 법률이고, 또 임대주택 이외의 분양주택의 경우도 고려하에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특별 규정이라고 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 전환 당시의 가격 산정 기준을 별도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임대사업자는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이 분양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분양가격이 아닌 주택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죠.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함에 있어 반드시 당시 주택가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임대료 규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이 특정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최초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반드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주택이 건설이 완공되어 입주를 최초로 시작할 때 임대차가 최초로 개시될 때의 임대조건, 즉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고시로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 규정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급 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 분양가 이하 건설 원가라 한다 해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 지금은 도시주택기금입니다. 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걸 전환을 하기도 하죠. 임대보증금이 표준에서 올라가게 되면 표준임대료가 더 하향하게 되는 것이고, 전환에 따라서 임대조건이 정하여지기도 합니다만,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 분양가, 여기에서도 건설 원가, 즉 이 임대주택이 신축되면서 소요됐던 건설 원가를 주택 분양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또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설사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음에 있어 관련 서류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분양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 특정되는 분양가격의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임차인들의 주장에 따르시면 이 규정 내지는 분양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10년 후에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내지는 분양가격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당시에 승인받은 성남시로부터 승인받은 판교 신도시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집 공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 4개 단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최초 입주 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10년 후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감정평가업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는 대체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감정평가를 했고, 임대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이 상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33평형인가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후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관할 시군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저로서는 이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1심 결과가 자목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임차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구체적인 주장은 제가 전부 다 파악을 못할 수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사견에 불과할 뿐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분쟁과 관련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몫이겠지요. 임차인들께서 임대주택법을 이해함에 있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혼란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